안녕하십니까. 임수일간 팔자 주인공의 갑진년 신수입니다. 임수가 올해 천간 간목 식신을 보고 지지에서는 편간 진토를 보았습니다. 이 팔자의 주인공은 오타니 쇼헤이, 일본 국적, 일본 출신의 유명한 야구 선수입니다. 따로 소개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팔자를 볼 때는 가장 먼저 오행의 생극재하에 의해서 팔자의 격국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격국은 먼저 정격으로 봐야 되겠죠. 정격이 아니면 종격으로 봐야 되는데 이 팔자를 정격으로 보게 되는 오화가 등령을 했습니다. 인옷을 화국이 돼서 화기가 왕합니다. 이 왕한 화기가 임수가 볼 때는 재성이거든요. 왕재격이 되어 있습니다. 왕성하다. 재는 곧 부를 뜻하죠. 부는 즉시 귀로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재생관의 원리입니다. 재벌 회장님은 부자이기도 하지만 귀하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목과 임목은 식신인데 이 식신이 재를 생하고 있습니다. 식신 생재가 되어 있죠. 이 재인 화는 또 토관을 생하고 있습니다. 재생관이 되어 있죠. 자, 이런 구조의 팔자인데 이런 왕한 재일지라도 중한 재일지라도 내가 감당을 할 수 없으면 즉시 종격으로서 종재격으로 가게 되면 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수는 양간입니다. 진토에 뿌리를 두고 임수와 경금을 두고 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가 중하다, 재가 왕하다. 이때는 이 불을 꺼야 되는데 용신을 급재로 씁니다. 그래서 재중 용급격이 되는 것이죠. 이 급재라는 것은 바로 집안에서는 형제고 친구고 동료입니다. 또 교우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회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근데 이 팔자를 모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무나 이 사람이 잘나서 옆에 오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친구를 필요로 하고 사회성이 있고 친화직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급재는 계수인데 진중에 있습니다. 원래 천간에 투해야 귀한 것인데 지지에 있는 것도 소용될 수가 있습니다. 조우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이 계수가 진중 계수가 5월 달에 말라서 쫄아들기 쉬워요. 이때 바로 경금이 도와주는 겁니다. 경금이 그래서 경좌 보자용신이다. 자, 이것을 재격 투인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계수가 투해야 되는데 투하지 않더라도 조우법에서는 지지에 있는 계수도 얼마든지 소용될 수가 있습니다. 재격 투인이 되면 고전의 교과서에서 바로 과갑에 이른다. 장언급제한다 이런 뜻이죠. 장언급제해서 극품의 지위까지 이른다. 극품은 재상이죠. 재상까지 이른다. 자, 과거에는 관도로 나갔지만 현대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대귀격이다. 대귀격의 팔자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타니 쇼의 팔자를 정격으로 볼 때는 귀한 팔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팔자를 볼 때는 정격을 벗어난 격이 있습니다. 외격이라고 하죠. 벗어났다. 이 바깥 외자잖아요. 정격의 바깥에 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종격 등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행의 생극재하 구조로서 보는 것인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종격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미 정격으로 판단해 봤습니다. 이 팔자는 외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에 또 있습니다.
정격과 외격을 벗어난 특별한 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별격이라고 합니다. 정격과 외격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행의 생극재하로서 결정되는 것이고, 별격은 생극재하가 아닌 오행의 다른 테크닉이 있습니다. 바로 형, 충, 회, 합입니다. 이러한 기법으로서, 테크닉으로서 별격이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비천, 롱마라, 흉합격 등등이거든요. 그런데 적천수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특히 유별나게 적천수 징의에 철조 할아버지, 철조 형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행의 생극재하가 적천수의 핵심이기 때문에 형충해합에 의한 별격을 영향욕에 기위하다, 헛된 것이다 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철조 할아버지가 하수란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는 고수에 해당됐겠지만 지금은 중급 정도의 하수다. 왜? 팔자를 생극재화로만 봤기 때문에 고단수가 되지 못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별격을 벗어난 이것저것 많은 잡다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잡격입니다. 잡격. 잡격은 주로 신살 등과 관련된 단편적인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플러스 알파 요인에서 작용을 합니다. 원래는 정격과 외격과 별격으로서 격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서 얼마든지 작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문법에서 오형식의 문장 외에 고착화된 수거가 있잖아요. 이 수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신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묘, 격인이, 개관, 격인이 이런 등등입니다. 자, 여기까지 격을 정리해 볼 수가 있고, 그럼 이 팔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격은 아니죠. 물론 외격입니다. 정격을 벗어난 모든 개념을 벗어났다라고 해서 외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격은 엄연히 말해서 종격이다라고 해요. 자, 이 팔자에서는 별격과 잡격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고 넘어가면은 이 팔자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팔자가 너무 귀하다. 칭찬을 합니다. 당연히 칭찬하죠. 현실에서 오타니 쇼웨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삼측 동자도 아는데 갖다 붙이는 경강부회가 될 수 있다. 반드시 팔자에 근거를 해서 근거를 제시를 하란 말이에요. 틀려도 좋아, 빗나가도 좋아. 근거를 제시해서 같이 토론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적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 팔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합록입니다. 격은 아닙니다. 합록 격이 있는데 분명히 합록이란 테크닉을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목이, 시지에 있는 인목이 횟수를 합을 해서 쫙 끌어당깁니다. 바로 형충해합에 의해서 격국이 나오는 거죠. 합록격이 되려면 팔자에 재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귀한 겁니다. 녹이라는 것은 재록을 뜻합니다. 또 녹귀를 뜻하는 겁니다. 재와 기가 두루 갖추진 것이다. 근데 이 팔자는 합록격에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합록의 테크닉, 기법을 사용을 해보자 이겁니다. 왜? 이유는 재중, 용, 급격이잖아요. 급제가 뭡니까? 수잖아요. 자, 인목이 끌어온 횟수가 바로 녹이거든. 재중, 용, 녹격으로 봐도 된단 말이에요. 이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지 이 팔자는 합록격은 엄격하게 구분해서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팔자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공귀격입니다. 귀인을 공하고 있다. 공협하고 있다. 즉 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팔자를 보게 되면 여기다 메모를 해놨는데 인과 진사의 묘목을 협하고 있습니다.
진과 오 사이 사화를 끼고 있습니다. 이 귀는 바로 천을귀인인데 천을귀인은 귀한 것이죠. 녹을 끼고 있으면 이것을 공록격이라고 합니다. 공록 공기격이다. 이런 격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가 공기격에 들어갑니다. 귀는 귀한 것이고 녹은 재를 뜻합니다. 재와 녹은 다 귀한 겁니다. 귀한 것은 드러내면 안 되겠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금반지 다이아몬드 자랑하게 되면 도둑맞기 쉬워요. 지금 당장 5만원짜리 10장 20장을 들고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바로 돈 뺏기게 됩니다. 친구 앞에서 흔들면 어떻게 돼요? 야, 술 한잔 사라. 싫어. 그럼 왜 흔들었어? 알았어, 살게. 만화님 앞에서 돈을 흔들면 어떻게 돼? 여보, 그 돈 나 주면 안 돼? 이번에 공과금도 밀리고. 자, 바로 반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귀한 것은 숨어 있어야 된다. 지금 숨어 있잖아요.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더욱 귀한 겁니다. 더욱 귀한 팔자가 된 겁니다. 공기격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분적인 격을 보는데 아까 말했지만 신살에 의해서 괴강격입니다. 괴강격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신살격입니다. 말하자면 신살로서 팔자 전체를 파악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식 판단이다. 단식은 뭡니까? 부분적인 판단인데 이것이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다. 그럼 뭘 먼저 봐야 됩니까? 팔자에서 정격과 별격을 봐야 되는 거죠. 성격이 되어 있는데 개강을 경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세출의 영웅의 팔자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개강을 오해를 해가지고 여명에서 개강만 있으면 못 쓸 팔자라는데 그렇지 않죠. 성격이 되면 여명이지만 남자 이상으로 불세출의 영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좀 안 좋은 격이 하나 보이네요. 여기서 일묘격입니다. 일지에 있는 진토는 관이면서 임수를 묘에 들게 하는 일묘격, 즉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묘격입니다. 이게 묘가 동하게 되면 자충수를 두게 돼 있어요. 자기 발등을 자기 찍는다 이런 팔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결정을 할 때 꼭 저한테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타니 쇼헤이. 자, 그 다음에 이 팔자에는 제가 붙인 이름인데 왕한재가 왕재 공발격입니다. 공망을 맞게 되면 발전하게 됩니다. 확 일어서서 재성이 뛰어나고 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이 팔자에서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그런 격이 있습니다. 바로 현무가 당권을 했습니다. 현무는 임수를 뜻하는데 당권, 권력을 쥐고 있다. 권력과 근세를 쥐고 있는, 이것은 재력과 공권력을 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강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임기용백격입니다. 임수가 용을 말 타듯이 타고 있습니다. 임수가 바로 용을 타고 앉아서 용의 등에 앉아있는 임기용백격입니다. 이것도 부귀한 팔자입니다. 이러한 팔자가 바로 이 팔자 주인공의 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거를 제시해라. 근거도 없이 말로만 떠들면은 뒷북 치는 거 아니냐. 뒷북을 치더라도 근거를 제시하면서 확인해 나가는 것은 학습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학인은 역학의 뜻을 준 사람은 어떻습니까?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은 공부, 그 의무가 공부고 직무가 또 공부입니다. 책을 끼고 살아야 되고요. 간뚜껑 닫을 때까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완성은 없습니다. 세상 일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은 없어요. 미친 듯이 책을 보고 때로는 책을 베고자 하면은 꿈에서 스크린처럼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미치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제는 무엇입니까? 어제의 오늘이었죠. 오늘의 어제지만은 반드시 어제의 오늘입니다. 오늘이란 시간은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어제, 내일입니다. 내일은 쓸 수 없습니다. 어제도 쓸 수 없고요. 오늘은 내일의 어제입니다. 이 어제도 못 쓰는 겁니다. 단지 오늘만 쓴다고. 자, 어제의 내일이고 내일의 어제이기 전에 오늘은 오늘의 오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은 무엇입니까? 내일은 바로 오늘의 내일이죠. 또 내일의 오늘입니다. 우리는 항상 학위는 그 의무가 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모르는 것을 그냥 넘어가서 오늘도 모른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의무, 직무 유기입니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모르는 것을 내일 또 모른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죠. 그럼 오늘에 충실해서 지금 당장 열심히 책을 읽어야 되겠죠. 어차피 역학의 뜻을 두고 공부를 할 것 같으면 미친 듯이 파고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고수는 없습니다. 고수 찾아다녀봤자 말짱 헛방입니다. 고수들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폄하시키고 자기가 최고, 지상주의에 빠져, 자기 최고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팔자를 봐서는 안 되겠죠. 자, 이 팔자를 물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임수는 강물입니다. 강물은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형상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죠. 그 환경에 얼마든지 강물이 S자냐, Z자냐 따라서 변화가 무쌍한 것이 바로 임수 강물입니다. 진원만 용이잖아요. 용은 역시 조화를 부리면서 변화무쌍하거든요. 임진이라는 것은 용에서 물이 솟구치는 용오름 현상이란 말이에요. 용오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천한단 말이에요. 이 팔자가 성천지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팔자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진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고 팔자 전체 격국을 봐서 판단을 하는데 아까처럼 여러 가지 기격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별격이 성격이 된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이 별격들이 성격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각경충은 무엇입니까? 빠른 이동을 뜻합니다. 전투력을 뜻합니다. 전투력. 다시 말해서 성부사라는 뜻입니다. 역시 진술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사입니다. 이 진토는 진중 얼목이 있으니까 풀이 있는 거죠. 잔디구장이잖아요. 잔디구장. 충을 하면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술중에 신금은 뭐죠? 야구공입니다. 진중의 얼목은 뭡니까? 훨씬 충하면서 공을 치잖아요. 이게 배터입니다. 배터. 일본 말로 야구 빠따. 시골에서 야구 빠따라고 했잖아요. 몽둥이를 뜻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갖춰져 있으면서 치고받고 난타전이 벌어지면서 팔자가 성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이 팔자를 진수를 만나서 편관을 봐서 법관이 된 팔자다 이럽니다. 자, 편관도 되지만 이것은 천라지망, 남항살이죠. 천라지망은 사람을 구속한다. 이런 관법이 있는데 이렇게 단편적인 신살로서 팔자를 규정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입이라고 얘기 듣기가 십상이죠. 어떤 선생님이 교수님이 나와서 대부분이 다 사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K 선생님께서 D, H 선생님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공부하는데 시간을 아꼈기 때문에 사입이란 소리를 들어도 싸다.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서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온갖 책들이 다 서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팔자는 오양인진술이라 이공계 팔자, 이공계. 공학도입니다, 원래는. 이 길로 안 갔으면. 재가 강해. 재는 돈이고, 돈은 수로서 생각, 수치, 수리력에 밝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공간 지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벌써 구장에 들어가게 되면 촥 읽어버립니다. 스캔을 해서 인간 내비게이션이란 말이에요, 팔자가. 근데 이 팔자를 보고 이공계 공학도 팔자를 보고 법관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현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실전 통변이 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모자랐다고 보시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괜히 남을 까는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역학인들이 너무 욕을 먹고 있잖아요. 5월 임수 계용 경자. 5월달의 임수는 이 화세가 오중에 정화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압을 했는데 임수로서는 안 되죠. 옆에 있는 임수로서는. 왜? 제압하려고 할 때는 척부터 합을 해버리잖아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개수를 보내야죠. 개수를 흉을 해서 제압을 하는데 이 개수조차도 여름에는 쫄아들어서 건조하기 쉽죠. 이것을 오건이라고. 오건. 개수가 여름에 말라 삐뚤어져. 이때 바로 경금이 개수를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자 용신이고 여기가 용신이죠. 개용경자. 난강방에 나온 용어입니다. 근데 이 경금을 보게 되면 어때요? 천간에 투했는데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 말짱 헛방입니다. 술중 신금에 뿌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나마 진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팔자가 제격 투인이 돼서 필연대기다. 원래는 고전을 보면 가갑에 이르고 극품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관도로 벼슬길로 안 나가기 때문에 현대적인 관점을 해석을 하게 되면 대기격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필연되기. 반드시 기하게 될 수밖에 없다. 팔자로 봤어. 척 보고 이 팔자 아유 엄청 귀한 팔자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화치성룡. 화세가 치열할 때 용을 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간목이 용을 타고 있을 때입니다. 간목 참천 탈태류와 화치성룡 수탕기요. 화치성룡. 화가 치열할 때는 오하나 술토나 임목을 만나서 화국이 될 때는 다른 임수나 개수보다 진토 하나 탄 것이 더 낫다 이겁니다. 근데 임수가 용을 탄들 이거 뭐 어떻습니까? 용을 타서 용이 조화를 부리고 용 오름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오렴, 성천. 화치성룡은 화치성룡을 간목에서 빌려다 쓴 것입니다. 팔자의 상황을 보고 합록제풍. 자, 합을 했습니다. 무엇을? 록을. 합록격이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합록이라는 이 기법, 테크닉을 기법을 빌려 쓴 것이다. 임목이 바로 횟수를 합을 해서 끌어당겼다. 자, 그런데 이 팔자가 제중 용겁이기 때문에 녹을 끌어선들 뭐가 나쁩니까? 그래서 합록을 끌었으니까 재성이 재가 풍하다, 넘친다, 복이 넘친다, 재복이 이런 뜻이죠. 공엽천을. 자, 협, 공 같은 뜻입니다. 공기격이란 팔자입니다. 공귀는 천을 귀인을 협하고 있어서 발복하는 팔자다. 격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화공적발 재기 충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공망 중에서 왕공은 적 비공입니다. 공망이 아니라고요. 무엇이 왕하다는 뜻입니까? 오행이, 행이 왕하다는 뜻이, 행은 뭡니까? 적 동한다, 행동을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오행이 동했는데, 왕하게 동했는데 이게 비공입니까?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아버지 없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왕공적 비공이란 공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팔자는 화가 공망이라도 공망이 아니야. 그러면 화가 공망일 때 적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즉시 발전을 한다. 확 타면서 불이 타는 형국입니다. 왕화가 공망이란 말이에요. 왕화는 뭡니까? 불에다가 나무 혹은 기름을 지펴서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여기서 또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이게 없으면 불이 꺼지게 돼요. 산소죠, 산소. 산소는 즉 공기잖아요. 공기가 공망이란 말이에요. 기름을 부어놓고 공기를 차단시키면, 즉 삽으로 흙을 끌어서 덮어버리면 불이 꺼지잖아요. 산불 제압할 때 그렇게 합니다. 군대에서. 자, 그래서 화공적발이다. 금급중명이고, 금은 중간이 텅텅 비어있으면 금공이면 적명이란 말이에요. 울려 퍼진다 이런 뜻입니다. 세조자죠. 종이 돼서 울리듯이 화공적발입니다. 그러면 이 화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왕제잖아요. 재성이 발하니까 재성은 곧 복과 귀를 뜻하는 겁니다. 즉 재와 귀가 충만하다, 넘친다 이런 뜻이에요. 자, 6번 지전재관 현무당관. 지지 전체가 재관을 깔고 있다. 지전재관. 이게 현무당권이란 말이에요. 아까 현무당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현무가 권, 즉 권력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권은 뭡니까? 첫째 재입니다. 재력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공권력, 관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의 재와 관이 전체가 깔려 있을 때 바로 이 팔자가 현무당권인데, 현무당권은 이민, 이목, 임술입니다. 근데 왜 임진이 왜 현무당권이 될까요? 이 진토도 관이란 말이에요. 지지의 현무당권의 개념은 지지가 전체 재관이 장악을 하고 있을 때, 여기 임목이 있지만 이노술 화국이 돼서 전체가 재관으로 됐기 때문에 이 팔자가 현무당권이 돼서 또 한 번 기의 반열에 올라가는 겁니다. 재와 관은 무엇입니까? 부와 기잖아요. 다음에 임기용배, 임수가 기, 즉 기마하고 있죠. 말을 타고 있듯이 용의 용배, 용의 등에 올라타고 있다. 바로 임진일주를 뜻하는 겁니다. 임진일주. 임기용배기역의 성격 포인트는 뭡니까? 임진이죠. 임진인데 진토를 또 보게 되면 진술충해해서 술토를 끌어다가 관을 쓰기 때문에 귀한 팔자고, 임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임목을 보게 되면 진술충을 해서 술토를 끄는데 임목이 싹 낚아채서 이노술 화국이 돼서 화는 재인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부한 팔자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성격이 되는데 이 팔자 성격에 조건이 있습니다. 천간에 무토인 관이 없어야 되고 지지에서 술토도 없어야만이 성격이 되는데 술토를 봐버렸어요. 자, 그래서 수견연술, 비록 연지의 술토를 보았으나 이것이 삼합이 되어버렸어요. 인호술 삼합이 돼 술토가 포인트는 뭡니까? 진술충이 포인트, 합격 요인인데 삼합이 돼서 술토가 진토를 충할 의사가 없습니다. 목재, 천간의 간목이 내리 찍으니까 극제당해서 더더욱 나는 절대 나는 안 싸울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충이다. 충이 없어진 겁니다. 혹은 불충입니다. 충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격이 된 것이 성격. 격이 성격이 된
원래는 이 격이 파격이었잖아요. 술토가 있어 진술충이 됐어. 임기용배가 파격이 되는데 다행히 삼합하고 목이 제압을 해서 파격이 성격으로 간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패중, 유성. 실패를 할 뻔했다가 성공한 이게 뭡니까? 우리는 오행의 논리에 이어 있어요. 병약 상제만 볼 게 아니라 격에서도 병약을 볼 수가 있죠. 병이 됐다가 약이 돼버렸으니까 이 팔자가 더더욱 귀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용백격이 시의 인을 봤으니까 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술토와 합을 내서 화국이 돼서 재성이 뛰어난 북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도주석숭이다. 도는 뭡니까? 중국 고전에 옛날에 있던 도주공입니다. 원래 월나라의 정치인인데 정치를 끝내고 월나라에서 떠나서 제 나라에 가서 장사를 해서 상술이 아주 뛰어나서 대거부가 됐던 그런 사람. 나중에 살아있을 땐 조용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아마 이 사람이 선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석숭이라는 사람도 역시 이 거부인데 산동성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우리 동이족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무슨 뜻입니까? 대부의 팔자다 이런 뜻입니다. 대부. 대부격이다 이런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받은 연봉을 우리 하나 5만원 건으로 바꿔서 두께를 쌓게 되면 롯데월드 그 높이보다 더 높다. 심지어 롯데월드 세계 5개를 넘어선다. 이런 도주석숭이죠 바로. 그래서 이 팔자에서 그런 근거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갑술갑진을 보겠습니다. 갑술대운에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계유대운이니까 대운을 잠깐 보면요. 이때는 기초 성장기고 여기는 발달기입니다. 임신. 계유가 들어와서 완성기입니다. 가장 왕성했죠. 지금 현재 올해 갑진년에 들어오면 갑술이 이때는 뭡니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직입니다. 다시 41세 대운에서 회복기고 51세 대운에서는 좌우충을 해서 격국을 왕창 깨니까 이때는 세택입니다. 자, 그런데 갑술 대운에서 갑진을 맞이했을 때 간이 변하고 복년, 인연을 만난다 이런 뜻인데, 자, 팔자를 보게 되면은 갑술이죠. 경오에 임진, 자, 임인이죠. 자, 갑술 대운이 왔습니다. 운이 확 바뀌었죠. 자, 전성기는 일단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자, 진술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근데 진술충도 있는데 대운은 원명과 대운은 같은 등가로 봐야 됩니다. 즉 체로 봐야 됩니다. 체에서는 충의 의사만 있을 뿐이지, 즉 잠재력만 있을 뿐이지 실제 충이 응발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충을 합니까? 갑진년인 올해가 들어오면 양상이 달라지죠. 진술충, 진진형. 이렇게 되면 진술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기 전에 먼저 간목들이 나타나서 원명의 간목과 대운의 간목이 세운에서 동해서 각경 충을 하니까 이것은 뭡니까? 인수죠. 인수는 모친이잖아요. 모친 신변의 이상이 있죠. 모친 입장에서 볼 때는 재가 와서 청하니까 모친이 입장에서 볼 때는 재물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돈 문제가 생기고 모친의 신상, 신변의 이상이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통변은 싹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지통변은 임수가 진이고 술토를 만났죠. 지금 현재 대운이 술토고 세운이 진토입니다. 원래는 이 대운과
원명은 같은 덩가로 봐서 충에 잠재력만 있을 뿐이 충을 안 하는데 올해가 와서 진술충, 진술충을 하게 되면 진술충, 진술충이 일고 진진자양까지 생기는 겁니다. 이 진토가 온통 발했습니다. 그러면 이 묘가 발해서 나를 끌어서 들어가죠. 진토가 또 갔으니까 진토가 두 개인데 진토는 뭡니까? 편관이잖아요. 편관은 나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직장인데 이것은 뭡니까? 소속 구단을 뜻한단 말이에요. 소속 구단이 움직여서 또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적을 할 수 있는. 근데 이런 과정에 내가 스스로 묘에 들었으니까 자충수를 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진중에 충을 해서 개고가 됩니다. 개수가 나오고 진중에 무토가 나왔죠. 무게 합을 해서 휘리릭 사라졌어. 이것은 관이잖아요. 사라졌으니까 무산되는 거죠. 이적을 하다 무산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진중 개수가 술중 무토와 합을 해서 사라졌으니까 사라질 수 있는. 여기서 또 나타나는데, 자, 이것을 잘 봐야죠. 술중에 정화와 무토가 있습니다. 또 정화와 무토가 있습니다. 정임합을 하면서 나를 데리고 가잖아요. 이 정은 뭡니까? 재잖아요. 돈 얼마 줄게 너 와라 하면서 관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임수가 정화와 합을 했다는 건 정화는 재인데 돈도 되지만 여인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 정화도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임합을 했으니까 투합이 된 것입니다. 여자가 돌을 던지는 것을 시기질투라고 뜻합니다. 돌을 던지는 여인도 역시 질투할 투자인데 합을 했으니까 여인과 합을 했을 때 질투가 생겼으면 뭡니까? 시비 구설 심함 관제, 이게 뭡니까? 천라지망이 당도한 것이죠. 또 내가 인묘되니까 금강수도 있단 말이에요. 부상수가 있는데 뭡니까? 관절 계통에 문제가 있죠. 왜? 정인이묘 34줄 5술 해서 술토가 단교관살인데 동했단 말이에요. 동했기 때문에 관절이나 이 중요한 스포츠맨의 기관이 부상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투합이 됐기 때문에 시비, 구설, 풍파 이런 게 생기기 쉬우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돼요? 이적을 할 때 조심해야 되고 돈하고 여인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떻습니까? 나와 합의돼서 들어왔는데 뭘 하나 달고 들어왔어. 무토, 관이죠. 여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이쁜 아들, 딸이야. 내가 볼 때는 나와 합을 한 여인이 자식을, 관을 하나 데리고 왔으니까 바로 유부녀가 될 수가 있고 또 싱글 맘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합을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돼서 세계적으로 시비 구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합을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옆에 임수가 하나 있죠. 사이좋게 나눠서 합을 하니까 해수가 됐습니다. 이때 누구한테 구원 요청을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동료에게 도움을 받게 돼 있는 운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피상적으로 볼 때 식신이 들어가고 살이 들어가는데 이것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이런 답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올해 오탄이 오발탄을 날릴 수가 있어요. 오탄이잖아, 오탄이. 오탄이를 우리말로 하면 오탄입니다. 옛날에 오탄 의원이 계시는데 자칫하면 오발탄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팔자를 통해서 신수보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